이 시각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화갤러리아가 명품 수요 회복과 외국인 고객 증가에 힘입어 2분기 매출이 18.9% 늘고 영업이익도 151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백화점 사업의 수익성 회복세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호전자가 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반도체 칠러자 회사 DES 홀딩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AI 반도체 투자 확대와 함께 중요성이 커지는 냉각 솔루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나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넥슨이 메이플 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견조한 성장과 아크레이더스 흥행에 힘입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를 성장했습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2분기 영업이익 감소를 딛고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DB 손해보험이 장기보험 손해율 개선과 손실계약 환입 효과에 힘입어 2분기 순이익 7,1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54.6% 증가한 건데요. 특히 보험 손익이 2배 넘게 늘어나면서 본업의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코멘의 정래진입니다. 미국발 훈풍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7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물가 부담이 한층 완화됐고요. 여기에 AI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감까지도 더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나란히 대형 반도체주로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급등을 하면서 코스피 6,800선을 돌파했는데요. 물가 불확실성을 덜어낸 시장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시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오늘 시장 핵심 포인트와 함께 짚어보시죠. 주식포맨 지금 출발할게요. 매주 이 시간은 셰프로 변신하신 이무학 셰프님의 주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았어요, 전문가님. 네. 좀 더 밝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올여름 더웠습니다. 네. 폭염이 지나가고요, 그죠? 정말 증시도 그런 것 같아요. 7월 달에 정말 지옥과 같았던 폭락, 기록적이다라는 표현도 모자랄 정도의 사상 초유의 하락을 겪고 나서부터 8월 증시 어떻죠? 제가 그랬죠? 이렇게 그랬지? 이렇게 제가 맞췄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코스닥 쪽에 특히나 이런 무차별적인 하락은 굉장히 과한 흐름이다. 10년 전으로 지수가 회귀했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습니다. 8월 어떻죠? 네, 다시 전 세계 수익률 1위 코스닥 반등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런 거죠. 2만 원에서 주가가 1만 원이 됐습니다. 1만 원에서 100%가 올라가 50% 떨어지면 1만 원이죠, 그죠? 근데 다시 2만 원 달라면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상흔을 남겨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증시는 날씨가 다시 선선해지고 곧 또 가을이 오는 건 막을 수 없듯이 증시도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호실적 기업들이 다시 시야를 확대시키고 순환매가 돌면서 반등을 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또 중소형주 장세가 이미 열려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이클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못하는 사람이 지금 뭐죠? 그렇게 코스닥 상반기에 고생했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다 버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밀리고 이제 코스닥이 반등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역사이클을 타면 시장은 언제든지 지수와는 무관하게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길목 지키기 전략,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이게 일단은 7월 달, 8월 달로 넘어오는 시장의 키워드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누차 말씀 좀 드리지만 종목 장세는 뭐라 그랬죠?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무브, 엉덩이로 내는 수익은 상반기까지, 그죠? 하반기에는 계속
순환매를 파도를 타면서 옮겨 다니는 뛴 만큼 수익이 날 겁니다. 우리 종목들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가 우리 한상 메뉴를 계속 바꿔드릴 거예요. 골라서 맛있게 식사를 하시다 보면 8, 9월 장세도 좋은 수익 낼 거고요. 오늘은 일단 수익부터 볼 거거든요. 좋은 수익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실적이 나왔어요. 8월 15일까지 실적 발표해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내일까지 중소형주도 실적이 다 나올 겁니다. 실적 리뷰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메뉴를 계속 바꿔갈 것과 또 가져갈 것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번에 저희가 정성껏 차려드렸던 공략주 한상, 수익이라는 맛을 제대로 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까지 푸짐한 수익률 한상이 차려졌는데요. 그 가운데 A 플러스 에셋, 행동주의 펀드에 맞서서 최대 주주측이 지분을 늘리고 자사주 매입에 나서면서 한 주간 12%가량 상승했고요. 이어서 저스템, 글로벌 반도체 3사로 공급이 빠르게 확대가 되는 가운데 수주와 실적까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51.5% 강한 슈팅 보여주면서요. 이번 주 최고의 메인 요리가 됐습니다. 파미셀도 탄탄한 실적을 앞세워서 13.7%, 친환경 성장성이 부각되는 SGC 에너지 27% 넘게 상승을 했고요. DI도 HBM4 검사 장비 공급 확대와 삼성전자 향 매출 기대라는 알짜 재료를 앞세워서 2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적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라는 좋은 재료를 골라서 전문가님께서 골고루 이번 주 한상 차려주셨었는데요. 고른 수익을 맛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한 주간 수익률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해 볼까요? 네, 시장이 시야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거의 꽃갈 모자처럼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네. 그죠? 그래봐야 뭐 삼성전기, 뭐 삼성물산, SK 뭐 이렇게 이 관련한 지분 회사들 S7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는 상당히 이제 시야가 넓어지고 실적주들이 반등, 예를 들어서 한국콜마 보셨나요?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요즘에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코스맥스, 콜마 네. 그렇게 실적이 좋아도 아유 저긴 안 돼. 저기는 주가가 안 가니까 뭐 투자자들은 실적에 감흥이 없었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반영을 합니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죠, 그죠? 그러한 수급의 흐름들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정말 전 세계 엔비디아보다도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주가는 빠지죠. 이게 바로 주가의 위치, 선반영과 그리고 실적의 피크 아웃에 대한 노이즈와 또 반대로 지금 올라오는 종목들은 실적의 미반영이죠. 선반영과 미반영의 지금 밸런스 맞추기가 시장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은 제가 차트, 수급, 실적, 테마 네 가지의 여러분들한테 매일 자료집을 드리면서 별점을 매기는데 차트는 다 박살나 있죠.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차트가 이제 별점이 많은 종목들이 등장을 하지만 7월 달에는 거의 차트가 다 하나 별 두 개였습니다. 그죠? 찾아보기 힘들었죠. 별점 차트가 높은 종목들. 그러나 실적별 5개 종목을 계속 보시라. 제가 갖고 온 8개, 7개 종목 중에서 최소한 5개, 6개 이상은 실적별 5개. 무조건 실적이 있어야 버틴다. 그죠? 반등도 실적이 있어야 간다. 그런 종목들이 제가 뭐 80개 갖고 왔나요? 지난주에는 8개 종목 중에 6개가 수익률 10%에서 50%, 60%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8개 중에 6개가 소개는 5개만 해드릴 겁니다. 히든 종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 뺐는데 6개 거의 7, 80% 확률로 10에서 저스트 듀잇, 저스템 50%대까지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이제는 꼭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달리지 않아도 목매지 않아도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베이스는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주방에 셰프보다 위에 있는 건 재료. 그죠? 신선한 재료. 그죠? 그 재료는 뭐다? 실적이다. 이번 2분기 이제 분기 기점에서 45일 이내 실적 발표를 해야죠. 그래서 보통 지난달 7월 말까지 이제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고
8월 달에 이제 중소형주리 실적을 쫙 발표하면서 이제 어닝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들 보시면서 얘기 좀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S는 물론 실적도 굉장히 1분기에 좋았습니다. 아직 2분기 실적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설명해 드렸듯이 이거 우리 방송 누가 보나 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종목이 아닌데 이 종목은 이렇게 추세로 가는 종목이거든요. 저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보험주답게, 그죠? 원수 뭐 손보사는 아니지만 재보험사도 아니고요. 그죠?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만 보험 비교하고 분석하고 서비스해주는 업체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국내 유일한 상장 업체라고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뭐 업황은 그래도 뭐 보험이니까요, 그죠? 뭐 혈통은 속일 수 없죠, 보험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빠른 종목이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 툭 치더라고요. 뭐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빠른 이게 보통 한 시속 3, 40km로 가던 이 전기 바이크가 갑자기 시속 80으로 빵 땡기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그죠? 그래서 보통 종목도 습성이 있어요. 달리던 속도가 있고 탄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갑자기 이제 올라가 버리니까 윗꼬리 매물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너무 빠르니까요. 그죠? 그러나 끝났나요? 아니요.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난주에 못 사신 분들은 11선 전략, 이제는 차트 전략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 11선. 그죠? 그래서 이 실적 뭐라고 그랬어요? 별 5개, 1분기 영업이익 급증. 얘는 차트도 별 5개였어요. 5일선 상승 추세 있고요. 기관이 계속 싸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계속 싸. 주실적 좋고 지분 경쟁, 경영권 분쟁 이슈 있으니까요. 그죠? 행동주의 펀드 걔네들이 지금 시비 걸고 있잖아요. 그죠?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계속 지분 매입하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해주고 주주를 개인 투자자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면 경영권 안 뺏기려면, 그죠? 그래서 이 온라인 애들이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걔네들이 얼마 전에 가비야 공개 매수 성공해갖고 이제 자진 상폐하면 주가가 20, 30% 떴죠, 그죠? 이런 것처럼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식의 영원한 테마는 뭐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애국 테마 그런 거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애국 테마 모나미, 한성기업 이런 거 고점에서 그 같이 애국하다가 상폐당할 거예요. 그럼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테마주들은 일회성이지만 전 세계 어느 증시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원한 태초에 증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앞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영원한 테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테마는 뭐죠? M&A, 인수합병입니다. 그죠? 경영권 분쟁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이슈도 좋습니다. 테마는 보험 쪽 주들이 가지는 않잖아요. 이거는 뭐 별점을 높이 줄 수는 없습니다. 삼성화재가 뭐 대장주 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테마는 별점을 계속 낮게 받겠지만 실적 EQ도 뭐 웬만하면 뭐 업황 기복이 심한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호실적 계속 기록할 거니까 실배선 상승 추세 계속 지키고 가다 보면 이렇게 빠르진 않지만 이렇게 가면서 뭐 15,000원, 뭐 연말께 가면 한 2만 원까지는 추세 타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반찬에 자주 올라올 메뉴가 될 것 같아요. 보험 업종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시세가 빠르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자료집에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 여기 별점 많은 거 해야 돼요. 그죠? 테마 지금 뭐가 미인주야, 지금 뭐가 유행이야 이쪽 해야죠, 그죠? 근데 얘는 뭐예요? 실적은 추세로 가. 실적은 추세죠. 이거는 디폴트 값이니까요, 그죠? 차트는 언제든지 변하는 거고. 이거는 뭐가 만들어요, 차트는? 이건 지수가 만들잖아요. 시장 미스터 마켓님이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점을 보면서 투자,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실적 평점 높은 종목들 일단 오늘도 우리 공부하시는 방에 오시면 문자 제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제가 이 자료 정성껏 8종목, 히든 종목 포함해서 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수익률 낮은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데요. 파미셀입니다. 파미셀도 이번 실적 EQ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얘는 과거에 1세대 줄기세포 관련주잖아요. 그죠? 뭐 뉴클레오시드와 관련한 원료
그러니까 에볼라 질병 아시죠? 그거 원료를 만들어서 뭐 질병 테마로도 속하기도 하고 업황 자체가 일단 DNA는 줄기세포 바이오 DNA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부를 올해 변경을 했어요. 왜요? 식당명을 바꾼 거예요. 바이오 사업부에서 어디로? 반도체 사업부로. 왜요? 매출이 이쪽이 훨씬 커졌거든요. 전자, 소재. 그죠? 얘가 이 저전율 소재라고 제가 히든 종목 때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얘가 두산 BG, 두산 그룹이 가는 거 뭐예요? 두산. 뭐 지금 주가가 가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전지의 모회사기 때문에 가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갖다 가는 것처럼요. 그죠? 일단은 뭐 두산 BG는 비상장사기 때문에 이건 두산밖에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산 주가도 뭐 반도체들 가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 갈 때 꼽살이라고 표현은 좀 과할 정도로 시세가 더 좋은 날도 굉장히 많고 주가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엔비디아의 기판 1차 벤더잖아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그 두산 BG의 전자 소재, 저전율 소재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이 굉장히 이제 바이오주가 실적이 뭐 이게 줄기세포 뉴클레오시드 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50억에서 20년 상반기 월 90억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되고요. 그죠? 엔비디아가 지금 뭐 내놨죠? 베라루빈. 그죠? 베라루빈 출시를 하면서부터 또 다시 공장도 또 신규 증설을 해서 증축을 해놨습니다. 영업이익 급증, 2분기 실적 패스. 뭐 시장이 예상치보다 뭐 소재 쪽은 막 어마무시하게 막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죠? 소재 자체가 이 속도 자체가 영업이익률, 마진율은 계속 좋은 소재긴 하지만 매출이 막 빵빵빵 뛰어가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건 장비하셔야죠. 그렇게 가시려면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도 2분기 실적도 오케이. 실적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봤을 때도요. 일단 뭐 지금 바닥에서 지금만 올라오고 얘 주가 2만 원 가까이 지금 반토막 났다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얼마 안 됐습니다. 얘도 이제 5일선. 이걸 이제 정배열로 돌았다 그러죠. 그죠? 21선 여기 20 여기 10일 5일. 이거 뭐예요? 단기 평선이 이렇게 나란히 5일, 10일, 20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정배열. 이게 거꾸로 가면 21선 밑에 11선 있고 11선 밑에 5일선이 있으니 이게 역배열. 이럴 때는 굉장히 고생하죠. 근데 7월 달에는 다 이랬으니까 이거 뭐 불가항력적이었으니까 이건 분석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다시 정배열로 돌아섰으니까 이제 차트도 별점을 좀 높이 주면서 가져가도 되겠죠. 그래서 차트도 이제 별 4개씩 받으면서 올라갈 겁니다. 파미스를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 DI 이번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주가 굉장히 가파르지요. 그죠? 예, 장비주죠. 반도체 검사 장비, HBM과 관련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얘가 옛날에는 테마주였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회장님이 누구예요? 네, 가수 싸이 박재상 친아버지가 DI 대표 CEO입니다. 뭐 예전에 그래서 강남 스타일 막 주가 막 인기 있을 때 뭐 타임스퀘어에서 막 강남 스타일 할 때 얘 막 상한가 막 하고 그랬어요. 싸이가 이 회사 인수한다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잊으시고 반도체 이 후공정단의 검사 장비 HBM 쪽에 특화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식이다. EQ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 매출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얘네 이제 포커스는 앞으로도 기사는 아마 이게 많이 나올 거예요. HBM4 웨이퍼 테스트 장비를 수주했다. 삼성전자로부터. 그래서 HBM4 장비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 그러니까 이 부품 장비 쪽 검사 장비 업체들 굉장히 많죠. 이가 기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뭐 좋은 회사도 많지만 일단 HBM4 웨이퍼 테스트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주가 상승도 좀 단단하고 가파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별 5개. 차트도 이제 돌아섰으니까요. 별 높게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다음은 SGC 에너지입니다. 이거 완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지게 올라가네요. 그죠? 모멘텀은 물론 뭐 재료가 실적이 굉장히 EQ에 좋았죠. 실적 나오고 나서 한번 빠그라지더니 실적 굉장히 좋았어요. 뭐야? 실적 되게 좋네? 그냥 갑자기 그냥 제자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역시 7월 장세는 만만치 않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참 진짜 시장 그러니까
이 주방에 셰프보다 위에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재료, 실적이라 그랬죠. 실적보다 위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예, 바로 날씨죠, 날씨. 그죠? 예, 아무리 뭐 신선한 재료라도 뭐 폭염 속에 밖에다 내놓으면 금방 상해버리잖아요, 그죠? 날씨, 워낙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죠. 그러나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실적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시장보다 먼저 일어나죠, 그죠? 시장이 10% 오르면 얘는 30% 올라갑니다, 그죠? 시장과 같이 빠져도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 SGC 에너지는 누구 기다린다 그랬죠? 빅테크가 누군지 아직 몰라요. 구글인지 뭐 어딘지 마이크로소프트인지 아마존 웹 서비스인지 모릅니다.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임대 사업자라 그랬죠? 이렇게 딱 져놓고 데이터 센터 져놓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빅테크가 누가 지금 들어올 거예요. 아직 엠바고지요.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죠. 아마 그 재료적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기관애들이 계속 삽니다. 실적 좋지, 뭐 재료 있지,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 기대감이 있지. 주가는 신비로워야 돼요. 다 알면 빠집니다. 삼성전자에서 주가 다 아니까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신비로워야 됩니다. 신비롭죠.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직. 그래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 계속 급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쫓아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가는 종목은 최소한 5일선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내일 또 갭 떠는데 쫓아가서 물리지 마시고 오늘 이번 주도 계속 볼 종목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는 따라붙는 시세는 아니다. 기관이 따라붙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집에서도 뭐 굉장히 좋은 내용들, 실적 디폴트 값 계속 별 5개. 계속 보이시죠? 이번 주 수익 종목도 다 별 5개인 거, 그죠? 오늘 수익률 1위 Just Do It 제가 계속 우리 이 공부하는 곳에 제가 매일 올려드렸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방송 날 금요일 아침부터 그냥 툭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계속 올려드렸어요. 오늘 조금 빠지긴 했지만 오늘도 주가가 50% 올랐는데도 또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 사도 돼요. EQ 실적 나왔거든요. 와, 엄청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실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시장 가이던스는 훨씬 더 상회했고요.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진짜 이번 주 안 사면 이제 정말 이제 뭐 18,000원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또 우리 공부하시는 곳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사도 되나요? 막 이제 18,000원, 2만 원 가갖고 막 여기서 10,000원 산 사람들 막 주가 더블 나 있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그때 뭐 하다가 그죠? 뭐 이제 봤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전히 저스트 50% 수익 별로 더블 이상 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만큼 뭐 거의 별점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반도체 장비 쪽은 뭐 별 4개 줘도 돼. 소재 쪽은 한 3개밖에 못 줘도 장비 쪽은 오늘도 장비주 굉장히 많거든요. 실적 별 5개 들어와 있고요. 그죠? 6개 주고 싶어요. 오늘 슬쩍 보니까 6개는 없으니까 5개밖에 못 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차트도 수급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기관 계속 고점에서 계속 붙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좋다. 뭐 더할 나위 없다. 그래서 저스트잇, 저스템까지 좋은 수익들 한 주 동안 냈고요. 다음 주도 공략해볼 종목들 또 찬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스트도인 매직이 이번에도 제대로 통했습니다. 저스템이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실적이라는 확실한 재료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당당히 주슐랭 3스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전문가님의 한상에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제철 종목과 자세한 공략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에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의 상승률이 3.4%로 둔화하면서 물가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 훈풍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코스피 3%가량의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CPI라는 불확실성을 덜어낸 시장, 과연 앞으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든든한 한상을 차려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맛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좀 악재, 그러니까 막 7월 달에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네. 전쟁도 이것도 굉장히 스테키하게 막 어질어질했어요. 어질어질하지. 뭐 창신 메모리는 또 뭐야? 그러니까요. 중국 얘기 나오고 뭐 빅테크 실적 나오면서 멕타 주가 박살나고 막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얘기 나오면서 막 뭐 정치권에서도 떠들썩하고 지금 좀 머리가 맑아진 느낌 아닌가요? 조금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7월에 비해서. 그렇죠. 네. 이게 매크로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라이어라 그래요. 네. 시장은 언제든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네. 언제나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그것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래서 이 과도한 쏠림도 레버리지 ETF 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도 이제 거래 완전 죽었죠. 네. 뭐 거의 끝난 상품이라고 옛날에 ELW처럼 끝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 1달락 됐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 반등 나오고 그리고 창신 메모리는 제가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건 그냥 하나의 그냥 이벤트성 노이즈다. 그것도 이제 얘기가 쏙 들어갔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 둘씩 좀 정리해 나가는 분위기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테마적으로 창신 메모리 뭐 레버리지 ETF 이거는 일회성이고 영원한 거 M&A 테마처럼 영원한 거 뭐죠? 물가. 그죠? 물가는 왜? 금리 때문에요. 금리가 우리 성장주들의 말 그대로 성장 동력의 땔감이잖아요. 원동력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는 굉장히 좀 어이구 다행이다. 그렇게 전쟁 부르스치고 미국에도 가스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동부 서부와 차이가 크기는 하지만 뭐 거의 우리나라로 돈으로 치면 거의 뭐 서부 같은 경우에는 뭐 400, 500원까지도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올라갔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야, 이것도 CPI 올라가면 또 이 FOMC에서 또 금리 가뜩이나 좀 시장에 매파적인데 힌트도 안 주고요. 그죠?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100% 일치했습니다. 가이던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실적은 전망치를 딱 채우면 약간 스트릿 컨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간 길거리 컨센이라고요. 증권사 가이던스가 평균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조금 더 높여 잡아놔요. 그죠? 근데 이 CPI 같은 경우는 두려웠었던 거예요. 그죠? 컨센을 딱딱딱딱 그렇게 난리부르스 추는 유가 변동에도 야, 이게 컨센을 딱 맞췄네.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딱 맞추니까 특히나 근원 CPI 코어라 그러죠. 핵심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나 식음료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하고 실질 물가를 핵심 물가 근원 CPI라 그러거든요. 이게 2.5%.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적으로 2%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2%야. 우리는 인플레 파이터야. 뭐 2%를 넘어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거를 2%대까지 안정시킬 때까지 우리는 계속 싸울 거야라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 트럼프가 있는 이상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우려가 일단 제한적이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큰 안도를 줬고요. 지금 성장주 시대잖아요. 뭐 성장주 시대가 아니었던 적은 없지만 뭐 가치주 시대였던 적은 없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AI 그 막대한 자본 지출을 해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를 건드리면 굉장히 크리티컬하죠. 그죠? 어찌됐든 간에 에너지 가격이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하고 있고요. 그죠? 주거비 이제 앞으로 CPI 다음 날 이제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PPI까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CPI 한숨을 내쉬면서 좀 진통제를 먹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리 인상 확률이 확 줄었습니다. 50% 정도는 확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워시가 그죠? 근데 이제 42%로 확 줄었습니다. 지금 고용이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죠.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고용 지표가 좋아야 나라 경제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 지표가 지금 좋잖아요. 고용이 좋네, 금리 인상하겠네 이래 버려요. 지금은 배드 뉴스가 굿 뉴스입니다.
금리가 더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페드의 9월 금리 9월 중순쯤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9월 중순께 있는데 9월에도 금리는 아마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빅테크 주들 특히나 반도체나 지금 미국 증시 보면 반도체 안 가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가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안 하면 애플도 한 번씩 가고요. 그죠? 애플은 가장 투자를 안 하는 회사가 가고요. 그죠?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얘가 밸런스를 지켜주는 겁니다. 물가가요. 그죠? 그래서 금리 전망이 상당히 조금 러프하게 진행이 다시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변수는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 유가만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쟁 이거는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고요. 전쟁은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동 전쟁 뭐 유가만 뭐 배럴당 $90, $100만 돌파하지 않으면 뭐 8, 9월 달 장세 계속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너무 좋습니다. 네, 코스닥 너무 좋고요. 대신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오늘 제가 공부하시는 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한테 자료집 외에 이거 따로 드릴게요. 이거 이 파일 2개 올려드릴 건데 뭐냐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36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코스피는 시가총액 300억 미만, 코스닥은 시가총액 200억 미만, 그죠? 이 더블 카운트가 된 종목도 있고요. 주가가 시총이 동시에 미달된 종목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둘 중 하나가 걸리면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90 거래일 시간을 줍니다. 90 거래일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명 잘 보세요. 내 종목이 있는지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위험한 종목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실적이고 나발이고 그냥 한 방에 그냥 사형이잖아요. 성장 폐지는 이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90일 시간을 관리 종목을 지정을 해서 90일의 시간을 줘요. 근데 90일 안에 45거래일 연속 시가총액이 코스피는 200억, 코스닥은 300억 이상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45일 연속 해줘야 되거나 주가는 45일 연속 1,000원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연속 유지 실패하면 상장 폐지, 투자 공고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어렵지요. 조금 어렵습니다. 45일, 그러니까 90일 중에 반타작, 하루는 1,000원 됐다가 하루는 900원 됐다가 하루는 1,000원 됐다가 하루는 900원 됐다가 그래서 90일 중에 45일 1,000원이 넘으면 되는 게 아니고 45일 연속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상장 유지가 되려면 조건이 좀 어려워요.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뭐 정치권에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조심을 해야죠, 그죠? 이거는 뭐 거의 뭐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단 보시고 이거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반도체 LTA 롱텀 어그리먼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왔다 갔다는 하는데 나중에 다음 주나 아니면 또 공부하는 방에 오시면 제가 글로써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이무학 셰프님의 증시 맛평가 큰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준비해주신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재료들로만 차려진 이번 주 한상의 히든 요리,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한눈에 살펴보면요. 먼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첫 번째 히든 종목, 차세대 메모리 인터커넥트 기술인 CXL 대장주로 꼽힙니다.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전문 기업인데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S와 공급 계약을 맺은 세 번째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네요. 이어서 자세하게 종목별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셰프님만의 킥이 들어간 오늘의 히든 요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이제 CXL 기술이라는 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라고 불리던데요. 네. 이 종목, 이 기술 중에서도 특히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는 이제 하이닉스로 주도로 했던 HBM. 네. HBM 이제 적층 기술이죠, 그죠?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입니다. 이렇게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은 일단은 하이닉스가 이겼죠, 삼성전자를요. 그건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많이 따라잡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이를 갈고 준비한 차기 기술이 바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바로 CXL입니다. 이거는 각기 전투를 하고 있는 CPU, GPU, SSD의 고속도로를 연결해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인터체인지를 연결을 해서 각기 예를 들어서 DDR 메모리나 GPU, SSD 이거를 이게 서로 남는 데이터를 공유하고 여기서 끌어다 쓰고 얘 놀 때 너 놀아 이 데이터를 갖다 쓰면서 이 저전력과 이 에너지 문제를 일단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만 할까? 하이닉스도 하고요. 그렇죠? 생태계를 얘네들이 또 짬짬이 편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미 인텔, AMD,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론, 뭐 마벨, 브로드컴까지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일단은 뭐 GPU, SSD, 뭐 DRAM 업체들은 모두 다 차세대 CXL 기술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경쟁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 일단 있고요. 먼저 삼성전자가 제일 먼저 이쪽은 치고 나가고 있다. 기술력을 앞서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기업 제가 소개해드리는 오늘 이 히든 종목이 CXL 2.0 메모리 양산용 개발용 아니요 양산용 개발 단계를 지나서 일단 어느 정도는 초도 납품도 진행이 됐었고 샘플 테스트가 지나야 일단 양산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샘플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그 윗단계까지 일단은 기술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초도 장품이 일단 세계 최초로 출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테마주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뭐 삼성전자와 뭐 10년 전에 뭐를 개발을 했던 적이 있었다. 뭐 어느 대학하고 뭐 연구 개발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뭐 이렇게 기사 몇 줄로 이제 테마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지금 물론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정말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실성 있는 그냥 소설 쓰는 기업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 수십 테라바이트 단위로 대폭을 확장할 수 있고요. 그죠? 이게 구조인데요. CPU, HBM, 뭐 DRAM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연결망처럼 쫙 연결을 해주는 말 그대로 이제 병목 형상을 데이터가 순식간에 쏠리는 이런 문제들까지 해결해 주.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뭐 광통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저는 광통신보다는 좀 CXL이 조금 더 현실화 가능성이 또 상용화 가능성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고객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벤더 업체이긴 합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 시스템 장비를 이미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원래는 SSD 지금 뭐 SSD가 먼저 훅 지금 이 고점에서 가격대가 상품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SSD 검사 분야에서는 세계적 강자 중소기업 중에서는 강자, 그러니까 습도 제어 시스템 저스템처럼 SDS 검사 장비 분야에서는 조금 뭐 저스템은 이쪽에서 뭐 유일무이하지만 얘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CXL에서 검사 장비 최초로 상용화요.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선점한다. 그죠? HBM4 검사 장비에서 DI처럼요. 그죠? CXL이 물론 상용화가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성장성, 그죠? 성장성에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뭐 주가는
안 봐도 뻔하지요. 근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이제 2만 원 가격대에서 2만 뭐 2천 원, 1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냥 연초 주가예요. 그냥 쭈르르르르 그냥 뭐 21선만 맞으면 떨어지고 21선 맞으면 떨어지고 21선 맞으면 떨어지고 하다가 드디어 사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 실패, 여기 실패, 여기 실패. 지금 네 번째 사수에 물론 이제 시장 버프가 있었지만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제 쓱 고개 들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1%, 2%, 3%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주가가 이거 착시 현상이라 그랬죠, 그죠? 어떤 종목은 4% 올라가는데도 양봉이 이만해 보이는 종목이 있고요. 그럼 평소에 1, 2%씩 움직이니까 그런 거고요. 평소에 10%, 막 20%씩 올라가는 종목은 한 10%, 20% 올라가는 종목은 한 4%, 5%는 그냥 뭐 요만해 보입니다, 그죠? 얘도 이런 양봉 하나가 10%짜리긴 해요. 차트가 좀 짜그라져 보이지만 그만큼 탄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 그죠? 기관 투자자들이 바닥권에서 요새 시장이 좀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상반기 장세에는 굉장히 좀 비정상화였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주가 들어올리는 거 보셨어요? 시장에 막 하루에도 막 수십 조를 때려 사면서 와 그냥 막 조단위 몇 조씩 팔고 가는 외국인 물량을 그냥 되치면서 막 시장가로 사면서 올리는 그게 비정상이었었잖아요, 그죠? 지수는 외국인이 원래 움직이고요, 그죠? 종목은 기관이 움직이죠. 코스피는 누가 움직입니까? 지금 외국인이 움직이니까 이제 조금 시장이 이제 방향이 읽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왔었으니 이게 정상적이니까. 지금 기관이 움직이는 날엔 코스닥이 오르죠. 최근 코스피가 이틀 동안 가는데 코스닥이 못 움직이는 건 뭐예요? 기관이 코스닥에서 이틀 동안 안 샀어요. 그죠? 코스피 외국인들이 코스피 사면 기관 애들은 또 그거 추종하는 매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외인이, 종목은 기관이.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개인이 막 올해 상반기처럼 막 이렇게 산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버블이라고 합니다. 포모 현상. 그죠? 어떻게 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그죠? 개미들 코스닥 시장 다 털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갈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슬슬 움직여주고 기관이 움직여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10,000원에서 12,000원에서 6,000원까지 거의 반에 반토막 났다가 이제 한 20% 30% 올랐어요. 코스닥도 한 20% 30% 올랐어요. 시장보다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올라갈 룸은 더 남아 있다. 좋은 종목은 코스 지수보다 더 아웃퍼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저는 한 15,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기관 애들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CXL 관련해서 좋은 후발주로서 대장주는 TLB예요. 근데 후발주로서도 뭐 손색 없는 종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높은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을 키워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 주가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상승 파동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반도체 메모리 후공정에서 테스트 핸들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두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분야에서 특히나 주목하시는 종목이죠. 네, 일단 반도체 장비주들로 좀 눈이 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자이언츠가 조정을 좀 끝내다 보니까 네. 반도체 종목들이 좀 눈에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이 간다면 일단 후보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2차 전지, 소부장? 반도체. 그죠? 네. 여기가 세 개가 안 가면 뭐가 가겠어요. 그죠? 그렇죠. 시총상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는 삼전닉스가 뭐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시총 1위지만 네. 코스닥은 반도체가 시총이 제일 작아요. 1위는 이제 바이오가 제일 크고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 근데 반도체는 주성 엔지니어링 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약간 좀 볼륨이 좀 반도체가 그러니까 쪽수는 많은데 시가총이 큰 종목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갭매우기, 그러니까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이제 시장의 트렌드 변화 더불어서 뭐 코스닥의 시가총액 반을 반도체가 차지할 일은 뭐 가능성은 높지 않겠습니다만 바이오 반등 한번 세게 나왔고요, 그죠? 2차 전지도
저 에코프로가 참 안 좋을 때 유상증자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아무튼 요새 좀 주주들 원성이 좀 많던데 이체전지도 한 번쯤 또 계속 올라갈 룸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중심 사이클에는 반도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게인 제가 반도체 종목들 좀 많이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저는 이제 요새 좀 CXL이 꽂혔어요. HBM이 다 해먹었잖아요. HBM 관련해서 주가 소부장 애들 종목들 이제 다 아는 종목들, 뭐 기판 종목들 이제 다 뭐 아시잖아요, 그죠? 뭐 28다시 뭐 대덕전자, 뭐 기판 이거 뭐고 뭐 다 이제 아는데 CXL이 약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가는 좀 신비로워야 된다. 잘 모를 때 주가는 테마는 잘 모를 때 막 만들어졌다가 내가 관심 종목 막 이제 연구해서 공부하잖아요.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끝물입니다. 그죠? CXL 아직 잘 모르시죠? 생소하시죠? 그죠? CXL이 막 주가 이제 올랐어. 이제 관련주가 뭐가 있고 이제 삼척동자 뭐 이게 지나가던 걔도 알 정도가 되면 거의 이 테마는 이미 끝나 있어요. 그죠? 그때 간에 이 종목도 HBM 쪽, 이 차세대 인터페이스 CX의 고성능 DDR5에서 이 테스트하는 테스트 핸들러 잘 만드는 업체입니다. 얘도 CXL에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는 모듈 핸들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초도 납품 정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왕이면 다홍치마 약간 좀 장비 쪽에서도 CXL과 관련해서 연계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이거죠. 제가 항상 키워드 실장, PCB의 종목 실장을 하는 침만 토dom하고 테스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성장성, CXL 핸들러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올해 안에 좀 완료가 목표이긴 한데 뭐 될까요? 일단은 뭐 가능성은 뭐 크게 보지는 않지만 뭐 목표는 일단 올해 안에 잡고 있습니다. 테마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기존에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죠? 아니 뭐 지금 하는 사업도 개판인데 이거 개발한다고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그죠? 한 번 올라가고 말겠죠. 그러나 실적 영업이익률 장비단에서 18%,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내주고 있고요. 여기 특히나 뭐 창신 메모리 이슈도 있었지만 중국향 대규모 수주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납품을 굉장히 하고 있고 1세대 벤처 1세대 기업입니다. 굉장히 싸요. PER이 한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 어젠가 오늘 실적 나왔거든요. 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실적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실적 잠깐 볼게요. 3분기 올해 1분기에 49억 내주면서 영업이익 그러니까 워낙 못했어요. 재작년 1분기에 3억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00억, 500% 나왔잖아요. 그죠? 실적 굉장히 좋고 이제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부분, 주가 이제 10,000원 레벨업하는 구간이니까 요거 한 다음 주 한 14,000원까지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 수익률 한 30%로 제가 수익률 리뷰하는 시간에 목표로 여러분들 보시고 꼭 이 종목으로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히든 요리에 대한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